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주 주식 시장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세력들이 이렇게 11월 한 23일 정도부터 해서 우리 시장의 주식을 매수를 했거든요. 그동안 쭉 시장이 하락을 하다가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 해서 이렇게 시장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는 일단 우리 시장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계 증시는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요인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려가 되었던 브렉시트 안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긴 했지만 남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앞으로는 2차 국민투표 절차를 통해서 이제 브렉시트가 아예 없었던 걸로 하는 노 브렉시트 시나리오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어찌됐든 노딜 브렉시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퍼지면서 일단은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큰 이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세계 증시는 이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시장의 불안 요인들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현재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까지는 아니죠. 한 1월 들어서 계속 이렇게 셧다운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 셧다운 관련해 가지고 현재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번 이런 셧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잘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돼서 가지고 좀 장기화되어 가지고 이 셧다운이라는 것이 이제 경제 지표 발표를 했을 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이 셧다운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데, 일단 장기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 관련해서 시장이 불안한 요인이 있다는 것 점은 일단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 실적에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가 막 일어날 거거든요. 또 그리고 1월 달에는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작년 2018년도를 총 정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쭉 하나씩 발표가 돼요. 물론 작년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지표들이 막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고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에 이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예전에 제가 1월 관련해서 1월 달에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망해 드렸는데,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 가지 경제 진명 기관에서도 전망을 할 때 1월 달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달에 생각하기를 2019년을 생각하기를 실물 경기는 나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주식시장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좀 사전 지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 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예전에 올려드렸던 동영상을 올려드리니 주말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아래에다가 링크도 걸어 드릴게요. 잘 보시면은 속임수가 난무하는 주식시장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카페 게시글도 있어요. 또 그리고 뉴스에 속지 말자라는 강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이라고 하는 요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의 역이용이라고 하는 이 동영상도 있었어요. 현재 지금 소개드리는 이 4개 동영상은 현 시장 움직임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동영상이고, 그리고 최근에 올려드린 것들 중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잠시 찾아보면은 여기 현금 종목을 선정할 때 현금 흐름표를 통한 종목 진단, 저런 동영상을 볼 만한 게 좋죠. 꼭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 이런 동영상은 꼭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좀 더 찾아본다면은 이 정도면 되겠나요? 좀 더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6개의 동영상은 제가 아래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저걸 만약에 잘 숙지를 하시면은 현재 주식시장을 이해하고 또 매매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 시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장에는 굉장히 나쁜 뉴스들이 나와요. 그때 세력들이 매수를 하면 대중들은 그 나쁜 뉴스로 인해서 주식시장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세력들은 그런 걸 이용해서 사더라 이 말이죠. 또 경제 지표 관련해서도 뭐 상승, 뭐 하강, 뭐 회복 둔화 뭐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지표들이 좋지 않을 때 투자자들은 당연히 경제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 하는데 그때 세력들이 매수를 하더라 이 말이죠. 반대로 뭐 시장 경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올 때 아니면 뉴스가 굉장히 좋을 때 세력들이 팔더라 이 말이죠. 뉴스만 바라보게 되면 어떤 면에서 투자를 할 때 시기를 놓칠 가능성이 많고 잘못된 지점에서 접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런 동영상들을 꼭 현재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노심초사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은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사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 이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세력들이 사는 것이 확인이 되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때 사지를 못해요. 확신이 들기에 뭐 의심을 계속하고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또 두려워서 사지를 못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조금 한 2주 정도 오르고 만약에 다음 주도 이렇게 또 오른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안달하기 시작해요. 고쳐야지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안달합니다. 안달해서 다음 주 시장이 또 만약에 또 이렇게 오른다면 이미 지금 이렇게 참고 참았다 이 말이죠. 긴가민가 하다가 하면서 가니까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산다 이 말이에요. 언제 사냐면 좀 더 오르면 사요. 좀 더 오르면 사게 되는데 시장은 항상 오르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르면 또 떨어져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별 상관없죠. 지금이나 뭐 계속 자신의 투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분할로 계속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매수를 하셔도 돼요. 단 전제 조건은 자기 자금 사정을 맞추어서 포트폴리오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 매수한다는 가정하입니다. 일단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제껴두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항상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데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사기를 두려워하고 세력들이 매수할 때 이때 사야 되는데 항상 또 저점에서 사다 보면 지하실 파고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항상 바닥 끝에서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럴 때는 못 사고 오를 때 사는 거예요. 오를 때. 근데 오를 때도 적당히 오를 때 이 한 며칠 전에 제가 주식시장 돈 흐름 정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쯤 사실은 샀어야 되죠. 그런데도 못 사죠. 실제로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좀 더 상승할 때 단기 투자로 추격 매수하게 되면
시장에 만약에 다시 조정이 왔을 때 미국 셧다운이 어떻게 돼가지고 또 시장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물렸을 때 또 들고 있으면 되는데 단기 투자했기 때문에 또 몰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끊어버려요. 또 손실 마감해요. 그게 조금 제가 우려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 동영상 6개를 꼭 숙지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 분석의 역이용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정되는 걸 확인하고 조정되고 다시 반등할 때 사야 돼요.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의 수급을 점검해서 살펴보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지난 거를 좀 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봅시다. 아무거나 한번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좀 무리가 있나요? 하여튼 시장이 이렇게 급등할 때 계속 보고 있다가 사람들은 항상 이점에서 사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항상 저점에서 사요. 그래서 사서 생각은 여기를 가 있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안 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점점 더 떨어지면 또 손절해서 또 손실 마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고개를 들고 상승할 때 계속 그냥 있다가 장기 투자하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조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충분히 조정이 될 때 그동안 시장에서 매수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좀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이때 재진입할 때 이럴 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아래에 링크해 드리는 동영상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서는 세력들이 대형주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번 주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또 연기금 쪽에서도 매수를 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렇게 아직 프로그램 매매가 계속 나와서 시장 상승을 조금 방해하고 있어요. 일단 현재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외국인들이 여전히 우리 시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일단은 이번 주 시장을 보면은 그동안 괜찮았던 중형주가 지금 조금 미온적이고 세력들이 조금 팔고 있어요. 그동안 잘 안 갔던 소형주나 대형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가 움직이면 또 시장이 다시 괜찮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것이 그동안 중형주 괜찮다고 또 중형주 사놨죠. 그런데 중형주가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또 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기 가거든. 소형주나 대형주 가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조금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거 아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야지. 갑작스럽게 뜬금없이 정시 격언이 주식 격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중형주 팔고 가는 말에 올라타면 이 가던 말이 또 내려앉아요. 그럼 이제 또 중형주 또 가죠. 그러면 그런 사람 돈 못 벌어요. 그런데 뻔히 이래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런 점 고치라고 수도 없이 지난 9년 동안 이야기를 해도 못 고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나마 또 이런 말씀드리면 한 명이라도 또 살려볼까 싶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종목은 이번 주에 외국인 기타금융, 연기금, 기타계, 보험도 괜찮네요. 보험, 이런 쪽에서 매수한 종목입니다. 특히 요 사모펀드에서는 호텔신라, 위메이드,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 매수를 했어요. 이번 주 움직임이 괜찮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수급 분석 꼭 한번 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돈 흐름 점검에 대해서 마치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